요즘 스토어팜이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그게 사실 블로그랑 하는 방법이 비슷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성공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주업으로 하기에는 자금과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지 그만큼 성공도 하는 거고, 뭐 나름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강의 같은 데에서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1억을 벌려면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써야지 1억을 벌 수 있다. 뭐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희같이 소자본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300만 원을 벌려면 광고비를 최소한 30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광고비를 30만 원을 쓰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위탁 판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경험담을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중국 OEM을 맡기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왜 그걸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영어 1도 몰라요. 근데 요즘 번역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순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중국어하고 영어는 비슷하대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먼저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나마 오차 범위가 좀 적은 거예요. 가끔 왜 번역기 돌렸는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하고 번역한 영어를 중국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영어 1도 모르는 저도 중국에 주문을 넣고 알리바바닷컴에 가면 도매 사이트거든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물건이 다 있어요. 근데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개 소량 주문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어요. 뭐 40개, 5000개 막 이런 단위로. 근데 그 중에는 잘 찾아보면 품질이 좋고 100개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샘플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중국 OEM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는 동생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스토어팜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뭐 큰 회사의 제품이 악성 재고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밀폐형 휴지통을 상세 페이지를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 메인에 딱 뜨니까 주말 이틀인가에 2천만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스토어팜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을 땐가? 와, 이제 부자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동생 밑에서 알바해야겠다. 완전 이런 생각으로 붕 뜬 거예요. 근데 웬걸 완전 대기업의 횡포. 이게 오르니까 자기 회사에서 악성 재고였잖아요. 근데 이게 메인에 뜨고 상품이 많이 팔리고 하니까 욕심이 났나 봐요. 몇 번 리오더를 해가지고 주문을 하고 하니까 본사에서 4,000원인가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4,000원을 올려버리면 부피도 크고 배송료가 비싼 상품이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더라고요. 아니면 총판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피해를 많이 봐요. 유행은 내가 시켰고 같은 아이템인데 상세 페이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상품이 더 잘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제품 덕일 수도 있지만 안 팔리던 게 악성 재고가 잘 팔리면 이 사람 덕인 거거든요. 내가 아이템을 어떻게 홍보했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막상 홍보를 해놔도 남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갑자기 뭐 가격 올려버리고 나 니네한테 물건 못 줘 이래버리면 그냥 헛수고한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내 로고를 박아서 내 제품을 중국에 OEM을 맡기면요 훨씬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영어가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니까 사실 그 상담하고 샘플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막상 내가 100개만 딱 주문을 해서 일단 100개를 팔아봐요. 근데 반응이 좋아.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이라면 100개 주문하고 다 팔리면 또 주문하고 100개 주문하고 또 주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리오더를 넣는 방식으로 OEM을 중국에 맡기면 중국이라 해서 품질이 다 안 좋진 않아요. 샘플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 업체를 샘플을 뚫어보다 보면 한국보다 더 제품이 좋은 곳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을 찾는 게 좀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임태기를 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유명한 그 피로회복제 드링크 음료로 유명한 D 제약회사에서 빠른 임신 테스트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에 판매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약사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별로 홍보가 안 돼갖고 그거를 제가 온라인에 올려서 팔았어요. 그 종로 도매 약국 가서 구에다가. 그래서 한 100개, 200개씩 사서 팔았는데 좀 제게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약사들이고 사업자들이고 너도 나도 팔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한 6개월 정도 팔았나? 그래도 꽤 나갔어요. 일주일에 몇백 개씩 나갔으니까 이 상품만 꾸준히 나가줘도 나는 먹고 살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DG약 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약사들이 압력을 넣었다. 그거 온라인에 판매 풀면 자기들은 거래를 끊겠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왔다면서 그건 온라인 전용 상품이 아니니 온라인 전용 상품이 나오면 줄 테니까 그 판매를 중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재고를 약국에서 샀기 때문에 대형 약국에서 샀기 도매 약국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재고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걸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구입을 했는데 왜 니네가 못 팔게 하냐.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의료기기 허가도 맡았고 나는 광고 심의 어긋나지 않게 그냥 그 설명서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올렸는데 뭐가 문제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 몇 번을 전화 와서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고 있는 건 팔았는데 결국에는 안 되니까 그 대형 도매 약국을 본사에서 물건 공급을 중단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상품을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중소업체들이 빠른 임태기를 만들고 나서야 D 회사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 제품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지금 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내가 발견을 해서 홍보를 잘해서 그 아이템이 잘 팔린다고 해도 큰 회사에서 횡포를 부려버리면요. 작은 영세 사업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스토어팜을 할 때 큰 욕심 안 내고 부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주식이나 뭐 이런 사행성 이런 건 잘 안 해요. 제 운이 뭐 그런 걸 한다 해서 되는 운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버는 운이기 때문에 뭐라도 열심히 내가 찾아서 파는 식으로 해야지 내가 돈이 되지 뭐 그런 주식이라든가 복권 같은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템을 찾아서 제 로고를 붙여서 판매하는 상품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2가지는 로고까지는 안 받고 그냥 이제 캐릭터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판다고 해서 떼돈을 벌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은행 이자보다는 더 좋거든요. CMA나 은행 이자보다 훨씬 이제 남는 게 많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만 포장을 해도 사실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투잡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뭐 사업 꼭 회사를 다니시는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직장 먼저 때려치우지 마시고 일단 테스트 삼아서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한번 버텨보세요. 뭐 위탁도 해보고 중국 같은 데 OEM 맡겨갖고 내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 박아서도 팔아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해보고 내가 이건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건 내가 해도 할 자신 있다고 하실 때 직장을 때려치시는 게 맞지 무조건 직장을 때려치시고 여기에 올인했다가는요 처음에 잘 되고 뭐 메인에 뜨고 해도요 워낙 큰 업체들이나 대기업들의 횡포가 많기 때문에요 사업이란 게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피키니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5군데 정도가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업체가 많이 없어서 정말 조금만 열심히 해도 돈을 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희귀한 아이템이었고 희귀한 직종이었기 때문에 5군데 업체만 경쟁을 하면 돼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몸은 힘들었지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가 잘 된다고 보이니까 수십 군데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사업체가 식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잘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너도 나도 하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은 제 생각에는 버티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버티기 위해서는 자금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끈기 이 3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는 있어야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자본이 아예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토어팜 시작하시는 분들 직장부터 덜컥 그만두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업을 두고 부업으로 해봐서 부업이 주업보다 돈을 더 벌 때
두셔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자본이 없다면 그만큼 고생이나 시간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돈 버는 돈은요, 언젠가는 쉽게 나가요. 저도 쉽게 돈이 생긴 적 있었어요. 무슨 뭐 당첨이나 응모해가지고 뭐 큰 돈이 들어온 적도 있고 한데 그 돈은요, 정말 이상하게 쉽게 나가더라고요. 물론 운이 좋아서 그 돈을 꽉 쥐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런 사례도 많잖아요. 복권 당첨됐는데 인생이 더 오히려 꼬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본인이 노력을 하면, 저 영어 1도 모르지만 제가 그 OEM을 맡겨서 중국 물건을 갖고 와서 판매하듯이 도전하고 뭔가 방법을 계속 찾다 보면 방법은 분명 있어요. 뭐 오늘부터라도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닷컴 뭐 이런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번역기 돌리시면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저 중학교 정도 수준 영어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OEM 맡겨서 갖고 오는 물건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래처가 중국 거래처만 해서 한 30-4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비키니 재료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국에서 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찍어서 만드는 게 중국 OEM이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대기업이 행포 부리면요, 중국 OEM을 해서라도 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처음에 100 얼마 들고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일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하는 주업에서 벌어서 남는 돈이라기보다는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을까 아니면 이걸 갖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로 OEM 해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꾸준히 그 상품이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번 꼭 도전해보세요.